아, 강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심장이 자율신경 중추를 지배한다고 했으니까 그 지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리학, 기초생리학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만 할 뿐입니다. 앞선 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장 세포 자동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신축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체 기관을 만드는데 전체 기관을 만드는 세포가 수십만 개 같이 모여서 동시에 같이 수축을 합니다. 어떻게 돼서 같이 수축할 수 있느냐 하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키는데 선모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세포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통신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가 저 세포로 정보를 옮기는, 또 하나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 해롭다 하는 걸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포는 자기 비자기를 구분합니다. 자기 폐와 자기 폐가 아닌 사람, 아닌 세포를 구분해서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단위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게끔 차단하는 적이 있어가지고 기관별로 독립돼서 세포 전체가 한꺼번에 수축되고 한꺼번에 이완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포가 수축하면 혈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혈액이 자가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장별로 따로 되어 있는 혈관이 자가 운동을 하는데 현재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 흐르는 곳이 막히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바로 그 신호를 중추신경으로 보내서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그것이 말초에서 호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가지고 수축을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동시에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독립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혈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한쪽에서 흐름을 많이 요구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덜 가게 되고 덜 가는 것만큼 더 많이 이쪽에 가게 돼서 그게 욕구를 충족하면 다음에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혈관이 긴장이 돼가지고 같은 신호가 계속해서 중추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축되었던 건 계속 수축되고 이완된 건 계속 이완되기 때문에 바로 기능성 질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자율신경에 무슨 신경을 발생해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내장에서부터 입력되는 지시 때문에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발신하는 신호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 기관이 앞서 말했듯이 내장 5개에서 각 내장별로 혈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은 내보내기만 했지 나갈 때 더 나가고 덜 나가는 양을 스스로 조절을 못합니다.
5장 다른 내 사장에서 보내는 혈액양을 가지고 내보내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이 가고 안 가는 것은 각 내장별로 혈관을 조절하는, 혈액량을 조절하는,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에 의해서 나가는 양이 달라집니다. 첫째로 이 췌장동맥에서 이 췌장으로 들어가고 비장으로 들어가고 또 위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같은 혈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췌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비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혈액을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는 자동적으로 심장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비장의 교감신경도 자동적으로 흥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근원성에 의해서 그 비장에 그 저축되어 있는 혈액이 수축되면서 짜지면은 바로 그게 간으로 들어가서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폐가 목에 있는 이 경동맥에 거기 센서가 폐에 있는 센서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경동맥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폐동맥이 확장하고 혈액 성분에 의해서 폐동맥이 수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또 좌우하는 것이 폐에서 결정을 되고, 간에서 보내는 혈액이 적어지면은 나가는, 체부로 나가는 것도 적어집니다. 혈액이 적어집니다. 심장에서 정맥을 걸러내 가지고 다시 간으로 보내는데, 그 간으로 보내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양이 달라집니다. 이 결과를 나가는 양에 의해서 이 심장, 동맥, 구출동맥, 이 대동맥궁이라고 해서 여기에 수용, 검정검색이 이렇게 있는 게 수용체인데, 심장에서 나오는 혈류량을 가지고 그 압력을 받았고, 압력이 강해져서 전기를 일으키는데 폭으로 작용을 합니다. 심장이 교감신경 닥도 흥분되면은 박동을 더 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오는 게 빠릅니다. 이때는 형체가 결정이 됩니다. 각형으로 되고, 이런 거를 여기 수용체에서 내부에서 충격에 의해서 전기가 일어날 때 전기 형태가 그렇게 됩니다. 폭과 이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요것이 연수로 입력이 될 때 요로 입력되는 그 과정에서 정보에 구별하는, 어디서 어디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 선택된 정보가 여기서 결정돼가지고 연수에서 입력이 되면 연수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혈관 조절 중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군데가 아니고 내장이 5장이니까 5장에 다 혈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느냐 하나씩 들어가느냐가 지금 밝혀놓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군데 정보를 동시에 자동적으로 형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적으로 5개가 들어가면 요 연수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형체가 생기는데 그 형체를 그림으로 할 때 형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건 법칙, 법률, 규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자가 붙어서 자동적으로 규율을 만든다 해서 자율입니다. 이 자율이라고 하는 어원이 한자로서 중국 한자이기 때문에 얼진 생각하기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도 그거를 어느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도저히 이 중추는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일본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처음 번역한 사람이 바로 만든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같이 자동적으로 모둠이 생기는 형태가 있다. 그것을 자율이라고 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거를 은사생리학책에도 지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인체에서 자율신경이라고 움직이는 것은 수동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율신경 자체가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율신경은 조절의 대상이다. 우리가 경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지. 그걸 자율신경 준취하는 것이라고 하면 100년이 가도 그거를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왜 못 찾아내냐면 그러한 상호방식 때문에 이런 걸 방법을 못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 자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형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형체,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형체를 말한다 해서 체부로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체부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어느 부위는 수되고 어느 부위는 확장되고 이런 것이 생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는 호르몬이 신경 호르몬이 나와서 고링성이 나오면 전신이 다 똑같이 고링성이 작용하고 전신이 나오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전신을 다 한다. 이러한 이론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론도 없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체부에서도 내장과 같이 각 기관 부위별로 독립되어 있어가지고 혈관이 어느 부위는 수축되고 어느 부위는 확장이 되는 상태, 어느 부위는 호르몬 고링성이 나가고 어느 부위는 아드레날린이 나간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을 하거나 확장하는 운동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수지에서 보관해서 재입력하고 하는 것은 혈관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재발진을 하는 것은 호르몬 분비할 때까지 분비해서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분비할 때까지도 재발진을 하려면 재자극이 있어 입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내재된 의미를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장이 자율신경을 지배한다 하는 그 운영 과정을 책에서 밝힌 걸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내장이 한다는 그 형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그 했을 때 그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선택됐을 때 결과 그게 나왔으면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떻게 돼서 그거를 표적기관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지가 발생한 은이, 이 기관이, 수지 기관이 생겨난 각각의 의미를 검증을 통해서 밝혀야만이 내장이 운용하는 내용도 알게 되겠거니와 우리가 체부, 혈관, 자율신경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수지가 발생한 의미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내장이 저장한 수지에 저장한 내용을 밝히고 운영 방법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을 거꾸로 활용해서 자극을 줘서 수지에서 혈액을 더 가고 덜 가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찾았을 때 자율신경을 운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또 그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고자 합니다.